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쿠웨이트 정부가 결국 말레이시아의 중고 FA-18CD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MRCA 사업을 통해 왕립 말레이시아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공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CA 사업은 미그-29N 전투기가 2017년에 퇴역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었는데요. 미그-29의 성능적인 측면은 차치를 하고서라도 유지 보수 문제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보다 신뢰성이 높고 유지가 용이한 전투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MRCA 사업은 정치적 불안정, 예산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결정을 미루거나 여러 차례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공군은 임시 방편으로 중고 전투기, 특히 쿠웨이트의 FA-18 호넷 전투기 도입을 오랫동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 모하메드 노르든이 쿠웨이트 방문 중 쿠웨이트의 국방장관인 파하드 알 사바와의 회담에서 호넷 전투기 도입을 위한 논의를 끝마쳤습니다. 이 회담에서 쿠웨이트는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구매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으며, 마침내 양국은 해당 전투기 구매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사는 이런 말레이시아의 결정이 말레이시아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 논평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요인으로는 첫 번째, 호넷 전투기 전력을 저렴하게 확충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후 전투기 전력이 커질수록 유지 보수와 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호넷은 점점 구형 기술의 기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전 업그레이드가 잘 된 말레이시아와의 기존 기체들과 일관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쿠웨이트의 중고 호넷 기체들은 초기 블록 버전인 반면 말레이시아 기체들은 마지막으로 생산된 호넷 중 일부이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네 번째, 전투기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정비 복잡성이 더욱 커질 것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18대의 수호이 30 MKM 중 고작 4대만이 정상 가동을 했는데요. 이는 정비 문제와 부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는 대한민국의 기체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논평, 말레이시아의 쿠웨이트 호넷 전투기 구매, 과연 가치가 있는가?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우유 부단함과 예산 문제로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MRCA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고 FA-18CD 호넷 전투기를 왕립 말레이시아 공군에 판매하기 위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부터 쿠웨이트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구형 호넷 전투기가 말레이시아의 영공을 소화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공군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 호넷 전투기의 도입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기존 호넷 전투기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다 전력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전투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MRCA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말레이시아 공군의 미래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MRCA 프로그램은 여러 이유들로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확보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쿠웨이트 정부에 3번 이상의 서한을 제출했으나 쿠웨이트 정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는 10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공식 방문 중 호넷 전투기 판매에 대한 잠재적 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6월 말레이시아 공군 기술팀은 쿠웨이트 알 자베르 공군 기지를 방문해 해당 전투기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쿠웨이트 전투기들이 기술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이 현재 보유한 호넷 기체보다 비행시간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국 정부는 호넷 전투기 구매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 이전 판매한다는 사실은 결국 워싱턴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말레이시아 외에도
티니지와 심지어는 미 해병대도 쿠웨이트의 중고 호넷을 구매하려는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쿠웨이트는 1992년 1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총 39대의 FA-18CD 호넷 전투기를 인도받았다.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는 슈퍼 호넷과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감염병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전투기들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쿠웨이트는 기존 호넷 전투기를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래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도입한 복자형 FA-18D 호넷을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버터워스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공군 제18 비행대대에서 운용 중이다. 말레이시아 호넷 전투기는 여러 해에 걸쳐 항전 장비, 통신, 무장 시스템에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으며 여기에는 JHMCS, 링크 16 데이터 링크, AIM-9X 및 AIM-120C 공대공 미사일, 정밀유도 공대지 무장 및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포함되어 있다.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해당 플랫폼의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업그레이드된 호넷을 2035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미뤄져온 MRCA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쿠웨이트 전투기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한 개 비행대대에 약 12대의 단좌 전투기를 추가하고 제18 비행대대의 기존 전력을 8대에서 12대로 늘리고 추가로 몇 대의 전투기를 예비 부품용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호넷 전투기의 수는 말레이시아와 쿠웨이트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구형 쿠웨이트 전투기들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의 여부이다. 호넷 전투기 전력을 저렴하게 확충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후 항공기 전력이 커질수록 유지 보수와 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호넷은 점점 구형 기술의 기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쿠웨이트 호넷은 초기 블록 버전인 반면 말레이시아 기체들은 마지막으로 생산된 호넷 중 일부이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투기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정비 복잡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호넷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현재 문제가 있는 러시아 전투기들을 대체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18대의 수호이 MKM 중 고작 4대만이 정상 가동했는데 이는 정비 문제와 부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수호이 30 전투기의 조립, 정비 및 업그레이드 문제를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인도의 할과 방산협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비해 비록 소규모긴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호넷 전투기 전력은 업계 및 계약업체의 강력한 지원으로 우수한 유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공군이 미래의 전투기 도입을 기다리는 동안 호넷 전투기의 확충이 주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이익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각각 4세대 플러스 또는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며 자국의 전투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구형 전투기들에 비해 상당한 우세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넷은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공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2023년 대한민국의 카이 FA-50 18대를 도입하면서 LCA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퇴역한 BAE 시스템즈의 호크 280과 러시아의 미그 29N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영공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임무에 도움이 된다.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로부터 대규모의 중고 호넷 전투기 도입이 공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적합한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비록 구형 호넷 전투기 전력을 확장할 기회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해당 기종은 빠르게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노후화된 항공기 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각한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 유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한된 국방 현대화 예산을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한 LCA 프로그램의 확대나
MRCA 프로그램 가속화에 집중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중전력을 급격하게 보강하려는 가운데 이러한 공군력 증강 분위기가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도입에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자국의 MRCA 기체 선정을 두고 신속한 진행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조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사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자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도 우유부단한 말레이시아의 결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채널에서는 말레이시아와 관련 많은 영상에서 KF-21의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기타 후보들을 제치고 수호이 57E와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현지 매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 아무래도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문제와 특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국의 전쟁물자 공급 등을 고려할 때 수호이 57이 원활한 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KF-21의 도입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쿠웨이트의 FA-18CD 판매 승인으로 MRCA 도입 타이밍은 다소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계획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캡 55 계획의 하나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잠시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캡 55는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장기적으로 목표한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이 계획은 주로 노후화된 항공기를 대체하고 공군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말레이시아의 캡 55 플랜인데요. 해당 계획에서 FA-18은 늦어도 33년까지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호이 30MKM을 40년대 중반까지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FA-18 전력이 퇴역하는 30년대 초반 전쯤, 그러니까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MRCA 기체 선정이 완료되고 초기 도입분의 전력 배치가 늦어도 30년대 초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고 FA-18 승인으로 이런 계획들이 다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과정 중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요. 특히 예산 문제나 그리고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치적인 우유부단함, 이런 이유들 때문에 MRCA 기체 도입 타이밍은 빨라야 30년대 후반이나 40년 초로 밀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결국 미국의 승인이라는 최종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상위 순위권에 두었던 나라인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고 혼합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100%로 KF-21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현실이 무엇이었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번호 215번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이 이야기하는 MRC의 요구 조건인 항속거리와 무장 관련 경쟁 기체들과의 비교 내용입니다. 오늘 언급되었던 지난 영상들은 모두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F-21의 수출 가능성 국가, 말레이시아의 공군 현대화 사업 잠시 체크해 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금 더 영상 제작을 후원하시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